푸른밤 종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운전할 때처럼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할 때가 있죠. 편하게 대하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말이 점점 짧아지는 직장 후배나 내가 널 아는데 라는 말로 심하게 막말하는 친구, 오냐오냐 하면서 귀여워했더니 슬슬 기어오르는 동생들까지. 항상 보면 먼 사이보다 가까운 사이가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있는데요. 피아노 건반으로 화음을 만들 때 나란히 누워있는 건반을 주르륵 누르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바람이 통할 정도의 최소한의 간격은 필요합니다.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 많은 게 보일 수도 있어요. 8월 1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Quel est donc ce lien entre nous? Cette chose indéfinissable. Au fond, cet destin qui se noue pour nous rendre inséparables. On avance au fil du temps. 8월 13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화이스트의 라 메미 히스투아였습니다. 영화 사랑의 파리 OST였어요. 라 메미 히스투아는 똑같은 이야기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가사 한 말이 너와 나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출신 가수여서 영어와 또 불어 다 능통하다고 하네요. 오프닝에서 관계,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서 선곡도 좀 그런 가사가 있는 곡으로 들어보고 왔습니다. 어떠세요? 친한 사이에 있을수록 더 어렵긴 하죠. 근데 저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방송에서도 저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친구가 나한테 너무 좀 심하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좀 심하게 대하면, 야, 너 나 편하게 생각하는 건 고마운데 나 금방 건 좀 기분 나빴어. 미안한데 그거는 좀 조심해줘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네가 지금 뭐 앞으로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싶어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냥 앞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니까 자제해달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박서정님, 오프닝 듣고 이 말이 생각났어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 것. 진짜 친할수록 왜 이런 건 안 지키고 무뎌지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그쵸? 곁에 있을 때 그 곁에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더 간절해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후회하고, 그래서 또 그 사람한테 사과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뭐 일어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죠. 사람은 원래 다 실수를 하고 살아가지만 뭐 그 실수 때문에 오는 고통들 때문에 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 살 때는. 진선희님, 그 최소한의 간격은 얼마만큼일까요?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는 참 어렵네요 하셨습니다. 최소한의 간격, 이건 또 사람과 사람의 합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뭐 오래 보지 않아도 이 친구와는 좀 서로 막말을 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 참 오래 봤는데도 그 정도까지는 막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이 둘 중에 누가 더 너랑 친한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누가 나랑 더 친하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저는 얼마 전에 느낀 건데요. 좀 이 얘기랑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너 그 사람이랑 친해? 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떠올리게 되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난 걔를 되게 아끼고 걔를 되게 좋아해 라고 대답을 소심하게 합니다.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람이 서로 인정하는 게 얼마나 뭐랄까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일인지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인들에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얘기를 하세요. 너 나랑 친하지? 넌 나랑 친한 거야. 이런 거 서로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도움을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사려 깊은 옥달씨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자 팬들에게 상당히 냉정하고 남자 팬들에겐 한없이 다정한 분들이죠. 김윤주씨, 박세진씨 함께합니다. 오늘도 결정장애 있는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 확실한 해결책 주실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 자동차,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1998년 영국 웨일즈의 지역 언론에 큰 사건 하나가 보도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해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하게 된 소녀의 어머니. 하지만 새로운 남편의 전 부인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소녀의 새아빠를 죽이고 만 거죠. 이후 소녀는 큰 충격에 빠졌고 한동안 폐쇄 공포증을 겪어야 했대요. 그런 소녀를 구한 것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재능을 보였던 이 소녀. 이후 웨일즈의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가수의 꿈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성가대에서 퇴출을 당하고 웨이트리스 일을 하면서 틈틈이 돈을 모아 앨범을 냈지만 반응을 얻지 못한 채 묻히고 말았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난 뒤 드디어 소녀의 재능을 알아본 프로듀서와 계약을 성공했는데요. 2008년에 발표된 이 소녀의 데뷔작은 글쎄 전 세계적으로 300만 장 이상이 팔리면서 소녀를 단숨에 슈퍼스타로 만들어줬죠. 지금 제가 온 곳은 바로 이 소녀가 노래했던 웨일즈의 작은 클럽. 이 클럽 출신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가수가 바로 이 소녀였다고 주인 아저씨가 자기 자랑하듯 얘기를 해주네요. 이렇게 큰 아픔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뤄냈던 그 소녀의 음악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더피가 부릅니다. Mercy.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더피의 Mercy였습니다. 김유미님, 이 노래 많이 듣던 노래네요. 제가 그리 나이가 많진 않아도 이 노래는 귀에 익어요. 소녀시대가 리메이크를 했었어서 그런가 봐요 하셨습니다. 그 댄싱 퀸이라는 곡으로 리메이크를 했었죠, 소녀시대가. 상당히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댄싱 퀸에 대한. 이게 또 해외 판권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도 막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노래 되게 좋죠. 목소리도 되게 매력적이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 가정사가 이런 가정사가 있었군요. 사실 가정사 없는 집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음악이 더 독특하게 특별하게 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웨일즈를 여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음악이 머문 자리들. 웨일즈도 꼭 가보고 싶네요. 저는 영국 그 유럽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꼭 계속 가봐야지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은원님, 이번 주말엔 약속이 있어서 엄청 기다려져요. 특히나 이번 주말은 금, 토, 일 3일 다 바쁘게 놀 것 같아서 벌써부터 설렙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군요 하셨습니다. 와, 여러분 벌써 수요일이에요. 와, 시간 빠르다. 그죠? 그냥 하루만 더 버티면 돼요. 이제 금, 토, 일 신나게 노시고 또 다시 월요일로 돌아오셔야죠. 약속을 잡으면 기다려지죠. 와, 근데 저는 이제는 진짜 약속 이런 거 안 잡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거의 급히 만나거나 갑자기 만나거나 그 당일날 약속을 잡는다거나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직업 자체가 좀 스케줄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약속 잡고 뭔가 어디로 여행 가고 그러면 참 재밌죠. 이지호님, 제주도에는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키우는 강아지가 비 맞을까봐 집에 억지로 들여보냈는데 답답하다고 낑낑대네요. 평소에도 자주 그러는데 어쩌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도 비가 오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강아지가 알아줘야 할 텐데 그 마음을. 지금 서울은 비 안 오죠. 비 안 오고 좀 날씨가 조금 풀렸나요?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낮에는 밖에 안 나가서서 그렇게 막 무더위가 지속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 날씨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아지 비 맞으면 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집에 잘 넣어두시고요. 낑낑거릴 때 그냥 좀 만져주고 같이 있어주면 좋긴 할 텐데 아유, 주인님 마음을 좀 아셔야죠, 강아지님들. 5992님, 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2년 만에 1cm 컸어요. 열심히 운동한 덕인가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년 동안 1cm. 저도 근데 언제였죠? 21살 때랑 작년에 쟀던 거였나요? 24, 25 이때 키 다르던데요? 저도 1cm 컸어요. 그 사이에. 자랑은 못했어요. 어디 가서 많이 크게. 1cm 커도 좀 작은 키여서요, 제가. 자,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효신의 괜찮아 듣고 오겠습니다. 박효신의 괜찮아 듣고 오셨어요. 이원미님, 쫑디 저는 미국 사는데요. 지금 아침 9시에 열심히 운동하며 푸른밤 듣고 있어요.
아침에 듣는 푸른밤은 어떤 느낌이게요? 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인데요? 궁금하다. 무슨 느낌이지? 글쎄. 푸른밤이 조용조용하잖아요. 아침에 듣기에는 이렇게 뭔가 나긋할 것 같은데 늘어지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를 이사를 했잖아요. 상암으로. 그래서 좀 그 여의도에 있을 때는 항상 좀 조명이 어둡게 있었어요. 근데 상암으로 와서 오늘부터는 좀 이제 좀 불도 좀 이전에 스튜디오처럼 좀 어둡게 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진짜 분위기 있네요 여기. 저는 좋아요. 어두운 게 왜 이렇게 좋죠? 그 조명이 이렇게 막 밝은 쨍한 느낌보다는 좀 노란 조명, 빨간 조명 이런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김희수님, 저 멀리 베트남 나짱에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나짱이라는 지역에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베트남은 시차가 얼마나 나나요? 진희주님, 엄마랑 같이 푸른밤 듣고 있어요. 저는 공부하고 엄마는 재봉틀로 파우치 만드시고 계십니다. 엄마가 목소리 좋다고 계속 듣고 싶으시대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어머니 또 조심히 파우치 예쁘게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함께 찾아주시고요. 가족들이 같이 듣는다는 이렇게 문자를 읽으면 좀 괜히 제가 더 뿌듯하고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제가 좀 더 뭔가 끈끈하게 만들어준 것 같고 그런 기분도 드네요.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김광석 나원주의 거리에서. 이 곡은요 김광석 씨가 사후에 나원주 씨가 따로 레코딩을 해서 발표가 된 음원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거리에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어려운 문제 적어놓고 너 나가서 풀어 했을 때 그 느낌. 아마도 고민의 답을 찾을 때 느끼는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힌트는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옥상 달빛과 함께 할게요. 사려 깊은 옥달씨. 네, 이 시간 함께할 분들이죠. 칠판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시크하게 내가 알아? 할 것 같은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그리고 영혼 없이 와 어렵다 할 것 같은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이 두 분, 이 두 말이 좀 두 분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 무서워. 아니야. 무서워.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쓰려나? 지우기를 막 지우고 오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세진 씨는 와 어렵다. 와 어렵다. 이 정도 되겠네. 괜찮네. 네, 학교 네. 다닐 때 어떠셨어요? 공부 학교 좀 다닐 때. 하셨나요? 뭐, 고등학교 때는 진짜 먹고 노느라 바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한창 먹을 나이여서 네, 네. 성적 물어봤는데 먹는 얘기를 이렇게 또 그랬구나. 자연스럽지 네. 않았나? 자연스러웠어. 네. 그래요. 뭐 학교 다닐 때는 좋아하는 것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죠. 공부 말고. 그쵸. 저는 정말로 공부 쪽에는 취미가 너무 없었어요. 뭐 지금 뭐 잘하고 과목. 있으니까. 과목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무슨 음. 과목 얘기해 봅시다. 무슨 과목 좋아했어요? 나 국어. 국어. 저는 세진 씨. 국어 영어를 잘했는데. 문과네요. 근데 제가 영어를 전 그래도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는. 네, 근데 독해 위주니까 아무래도 네. 그때 당시에 수능이. 그렇죠.
저는 근데 몇 번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로 나는 진짜 바보다. 아니 나 그것도 생각났어요. 뭐 같이 여행 갔었을 때만. 네, 아 저희 맞아요. 갔었을 때 그 어디였지? 커피숍 커피숍. 태국에서 커피를 태국. 예, 커피를 사 먹는데 세진이가 너무 많이 달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너무 달다고 설명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달아서 투 달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달아. 아, 투머치. 예, 예. 투 달아 이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달다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예, 뭐. 이런 수준입니다, 제가. 아니, 뭐 그게 뭐 주변인들에게 또 웃음을 줬다면야.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 순간. 예, 윤주라도 웃어서 수명이 다행이에요. 늘었어요. 웃었어. 수명이 늘었어. 수명이. 2년 정도 늘었어요. 자, 상암 첫 출근이시죠? 네. 어때요? 대단합니다. 진짜. MBC 최고. 진짜 넓죠. 너무 좋아요.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구경했어요. 그러니까. 가든 스튜디오 갔다 오셨어요. 가든 스튜디오에는 1층. 우선 지금 그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목소리만 듣고 왔고요. 그냥 여기 계단도 내려갔다가 엘리베이터도 탔다가 약간 그 방문증이 있어서 되게 신나서 여기저기 다 누르고 다녔어요. 삑삑. 다 열리더라고. 기분 좋더라고요. 뭐 있어요? 너무 건물이 미래적이야. 이 안에도 멋있고. 너무 예쁜데요. 그죠? 여기도 여기지만 여기 바로 뒤에 보면은 그 컨트롤러들이 있는 그런 기술부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가 너무 멋있어. 그죠. 거기가요. 제가 되게 즐겨보는 미드의 외국 방송사랑 비슷해요. 너무 멋있어. 방송사니까요. 그런가 봐요. 네, 그렇구나. 이게 세계적인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GMC. 김유미님, 옥달 언니들 반가워요. 오늘은 소울 있게 인사해 주세요. 하셨어. 안녕하세요. 뭐요? 느꼈어. 아니, 뭐예요? 아니 근데 옥상 달빛 진정성 있기로 유명한 밴드인데 소리 없다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윤지원님, 오랜만에 푸른밤 듣네요. 옥달 언니들 부산 광안리 오셨을 때 뵀는데 그날도 시크시크하던 게 기억나네요. 벌레에게 뺨 맞았다고 화내셨잖아요. 그때 조명 때문에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발라드 부르고 있는데 정말로 벌레가 정말 빨리 와서 뺨을 때리고 나갔어요. 이런. 그 집중하려고 뽀뽀를 굉장히. 하고 갔네요. 뽀뽀도 아니지 기분 나빴어요. 뽀뽀여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정말 빡 빡! 때리고 왔어요. 따귀를. 따기를 때리고 벌레가 왔어요. 그랬군요. 뭐 어딜 가나 시크한 느낌이 있나 봐요. 둘 다 그냥 생긴 게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투가. 말투가. 이야기 나누거나 좀 그럴 때 시니컬한 거 좋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저희 되게 친근한 편이기도 한데. 또 그렇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러나 몰라. 이렇게 매력적이야. 네네네. 예, 여러 매력 있는 옥상 달빛과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잖아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연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경남 마산에서 S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네. 저는 올해 20살 딸을 두고 있는 56살 주부입니다. 저희 딸은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이 모습도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보는 건 어떠냐. 공부가 싫으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라. 어르고 달래봤지만 듣는 척도 안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엄마, 나 독립할 거야. 서울 가서 혼자 살아볼게. 아니 이렇게 상의도 아니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나이로는 성인이지만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외지에 딸 아이를 혼자 보낼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게다가 마땅한 취직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 가서 여자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냥 엄마 밑에 있어. 진짜 서울 올라가면 엄마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방세, 생활비 이런 거 손 벌리지 마. 하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알바하면서 모아 놓은 돈으로 쪽방 얻으면 돼. 절대 엄마한테 손 안 벌릴 거니까 걱정 좀 하지 마.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게 너무 수상해서 딸아이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해봤어요. 윤주 서울에 남자친구 있는데 모르셨어요? 그래서 서울 가겠다는 건데 여기 있으면 자주 못 보잖아요. 세상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더욱 서울에 혼자 보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짜고짜 반대를 하자니 아이가 엇나갈 것 같고요. 그냥 두고 보자니 애가 바짝바짝 탑니다. 젊은 분들 의견 좀 들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따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S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은? 센데요? 따님이 강돌하세요. 이게 되게
다 세 지금. 이 사연도 세고요. 따님도 세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면은 사실 네. 아직은 청소년인데 그렇지 않나요? 졸업하자마자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어 23까지 청소년으로 치나요? 왜 진짜? 그러니까 성인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성인인데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십니다, 피디님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19까지 청소년이죠. 19으로, 네. 20살이 이제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2월달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러니까 졸업식이 2월달에 네, 있는 네. 거니까. 뭐 근데 사실 아니야, 고3 2월에 졸업하고- 했어. 아, 올해 2월에 했어. 네. 아, 그럼 이미 20살이 넘은 네, 거군요. 네, 네, 네. 아, 그래도 아직 자기가 성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 성인이죠. 어른이라고 판단하기는 네네. 좀. 그건 근데 좀 어리죠. 요즘에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막 이렇게 갈 수 있나? 저희 남- 때는 좀 아직은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싶고 밖에 세상이 좀 무섭고 그랬는데. 그래요. 진짜 당돌해요. 지금 PD님이 네네. 찾아봐 주셨어요. 네네. 어떻게? 그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대요. 어.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대요. 오. 거 봐요. 내가 20이 아니었던 것 같아. 똑똑해. 그러니까 이거를 별걸 다 알아. 빌미로 네. 24가지 집에 묶어두세요. 24가지. 어. 이걸 엄마가 빌미로. 보호법 얘기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말이지. 아니야. 얘야. 그러면은 엇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럴 엄마가 수도 언제부터 법적으로 했다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법적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아 근데 근데 한번 해볼까요? 막 이래.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한번 가볼까?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따님이 서울에 가고 싶은 이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거는 어쨌건 남자친구가 서울에 있다라는 건 친구의 입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쵸. 일단 따님과 네가 왜 가고 싶은지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들을 좀 들어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김소미님이 정말 제 마음을 그대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민간인 사찰하는 거 아닌가요? 연예인 사찰. 연예인 지금 마음 사찰하는 줄 알았어. 다음 다리 몽댕이를 뿜질러야 합니다라고. 이런 걸 또 사찰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사찰하셔서 또 아니, 문자로 근데 보내주셨네요. 저도 엄마의 마음이라면 저 같으면 100%안 보낼 것 같아요. 저도 못 보내죠. 근데 이런 얘기까지 진짜로 들었으면. 엇나가면 어떡해요? 막 집 나가. 말도 없이.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위치 추적. 야, 그럼 진짜 나가 도망간다 진짜. 저런 아빠 두면. 어플. 그냥 이런 거는 오히려 네. 20살 친구고 이거를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면 얘기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딸이랑. 넌 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성인으로 인정하고 엄마랑 둘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엄마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딸은 모르니까. 네네. 인생의 선배로서. 그러니까 친구처럼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 너는 소중하다. 네. 너의 몸은 소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 20살이면 20살. 20살이면 밖에서 그렇게 여자 혼자 지내기가 녹록지 않다. 이 맞아요. 세상은 너무나 무섭다. 네가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다. 만만치 않다. 내가 경험해보고 얘기할게. 따님이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나온다면. 따기를 오른손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손이 올라가요. 난 딸도 없는데 왜 이러지? 김한별님, 남자친구가 서울에 있다니 좋게 보이진 않아요. 남자친구가 혹시 자취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 돼. 그럼 더 걱정인데 말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 일단 남자친구의 존재가 어떻게 서울에 알겠어요? 있다라는 것. 알 것 같은데. 그니까요. 여러분 사찰을 좀 해보세요. 아까 제 마음을 사찰한 것처럼. 아니 그냥 제가 걱정은 뭐냐면 네.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자 혼자 자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고 말고는 일단 잘 모르겠고 내 딸이 자취를 시작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자 혼자 자취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 자식이 혼자 자취를 하는데 정확한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한 일인지를 그리고 맞아. 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알바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쪽방을 얻는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서울이 정말 비싸요. 정말 비쌉니다. 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아르바이트를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어느 정도 시급이 센 모았어. 거랬나? 그러면은 갔어. 그러면은 지금 20살이고 아르바이트를 이제 막 시작했으면 좀 여자 살기에 위험한 곳이나 그 정도면 그렇지. 가격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갈 수는 없는 안 돼, 거니까. 안 돼. 네, 절대 안 돼. 그렇죠. 그 혼자 사는 데인데 좀 네네. 그래도 아, 이영경님
20살이 돈을 벌면 세상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갖게 돼요. 딸 아이와 얘기를 해보고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면 웬만하면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요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거든요. 네네네.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부모님도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네네. 저는 그때 엄마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자퇴를 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거고 이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지 다 계획을 해놨고 전 그 이후에 바로 또 음악학교를 대한음악학교를 가서 대한학교를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런 계획들을 자퇴하기 전에 다 세워놨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학교 안 가 있는 시간 동안 뭘 할지 시간표 같은 걸 짜서 엄마한테 보여줬었고 월화수목금토일을 그 나 학교 안 가는 대신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내 그걸 지키는 스스로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그 학교에 대한 정보도 내가 많이 갖다 드리고 이 학교 믿을 만한 음악 학교니까 나 좀 한 번만 더 믿어줘라. 걱정되는 거 알고 있는데 엄마가 걱정하는 걸 내가 이해하니까 이렇게 또 내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막무가내로 지금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반항심에 학교를 때려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뭐든 다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냥 이런 태도로 따님이 나 독립할 거야. 나 혼자 가서 살아볼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뭐 편의점 가서 과자 사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쉽게 결정할 근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아니거든요. 얘기한 스타일이어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 엄마 말 뭔지 알겠는데 내가 경험해보고 와서 그때 다시 얘기해라고 얘기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걸 막을 방법 근데 사실 무조건 막으라는 건 또 답이 아니지만 네네네네. 막아야 된다면 또 아까 방법이 있어야 전에 되잖아요. 그 종현 DJ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계획을 나한테 보여줘라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사실 불이 뜨거운지 만져봐야지 꼭 아나. 맞아요. 근데 나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두 가지 말이 다 맞긴 한데 그 우선은 어쨌건 만약에 다 썼어. 월요일 물에 이거 하고 화요일 날 이거 하고 시간 다 채웠어. 근데 결론적으로 서울에 가서 남자친구가 있어. 그럼 불안하지 않을까요? 왠지? 아니야? 나만 엄청 그래? 불안해. 그지 그렇지 않아? 서울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살다 내려와야 돼 그것도. 엄청 불안한데. 그러니까 나는- 남자친구를 그러면 엄마가 이미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어버렸어. 그렇긴 그래. 하네요. 그러면 맞아요. 남자친구랑 상견례 합시다. 상견례 20살이 벌써 해요? 아니 이 사람 더 편의점에서 과자 사오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좀 상견례를. 사하는 줄 알았는데. 아유 서울 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보여줘야죠. 이거 오병문 씨. 오병문씨 없어졌어. 오병문 씨가. 저라면 일단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가족이랑 식사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 모두가 만나면 서로 좀 책임감을 갖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가족들을. 가족들과 이제 떨어져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첫 번째가 남자친구라면 그 이유가 네. 그 정도라면 가족에게 보여줘야죠. 근데 우선 지금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남자친구가 있는 것 자체를. 숨기는 거 아닐까요? 못 가게 할까봐. 그러면 이걸 엄마가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되나요? 저는 어쩌면 그것도 그게 나을 방법일 수도 수 있을 있다고 것 같아요. 생각해요. 정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너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러는 거니? 엄마가 내 뒷조사하고 다녀? 아니 누가 화는 좀안 그냥 되니? 얘기해줬어. 누가 얘기해줬어. 누구야? 쪽지로. 모르겠어. 익명의 누군가. 다이렉트 메시지로 왔어. 그래. 그럼 내 나는- 친구 아니야? 네 친구겠지. 뭐라고? 아니 그건 아닐 텐데. 이런 딸 나오면 큰일 나는데. 이런 친구. 뺨을 버는 친구. 근데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부모님 아니면 네.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그 따님의 남자친구의 만남은 꼭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로. 저는 근데 내가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이 이 친구 아줌마 어머니 되게 아버지를 오지랖이네. 만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조금씩 우리 좁혀볼까요? 이거 항상 우리는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MBC보다 더 커졌어 우리 지금 말들이. 모르겠어. 자. 근데 우선 엄마랑 내가- 딸이랑 그 승부를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남자친구면요, 사실 네. 내가 남자친구 입장이라면 네.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난 못 오게 말릴 것 같은데 그걸 올라오는 걸 그냥 보는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종현 씨 같으면 되게 좋겠네. 그렇진 예.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내 절대로 생각은- 좋은 남자가 자,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네. 엄마가 친구처럼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근데 먼저 남자친구가 있는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혹시 너
뭐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내가 어디서 들었어라고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아 혹시 너 내 남자친구 있니? 뒷조사하는구나 엄마가. 이렇게. 그럼 내가 서울에 가도 날 믿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많이 과열됐으니까요 토론이.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아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그 동네 이야기는 남자친구. 동네 남자친구 얘기는 예, 잠시 예. 광고 듣고 와서 알겠어요.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음. 자 광고 듣는 동안 좀 사과 들으셨죠? 예, 네네. 자 이제 뭐 추천곡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찝찝한 마음으로 노래를 틀게 돼서 무슨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요. 네네. 그 선곡을 그 가사도 굉장히 좀 이 따님이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따님한테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곡을 했는데요. 네. 윤상 씨의 그땐 몰랐던 일들 이걸 그땐 들으면서 몰랐던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소녀가 어른이 됐다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도 이 소녀가 언젠가는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기회로 뭔가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뭐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이야기를 꼭 많이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기님, 이거 정말 뭐라고 할 말 많지만 그때 나이면 사실 무슨 말도 잘 안 맞아요. 들리는 게 어. 사실이죠. 맞아요.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지시보다는 설득이 더 통하는 나이입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엇나가지 중요한 않게. 말이네요. 지시보다는 설득이 더 통하는 나이. 자, 그러면은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달빛 분들이 추천해주신 윤상의 그땐 몰랐던 일들 듣고 오겠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힘든 줄도 모르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다녔지.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조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옥달씨,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고민 사연 이제 만나보려고 합니다. 소소한 실시간 상담. 박주연님, 페디큐어색 뭐로 칠할까요? 원래 했던 게 지워져가요. 페디큐어 왜 그러세요? 윤주 씨 갑자기 피곤하세요? 아니 페디큐어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페디큐어가 발가락이 하는 게 네네네. 페디큐어죠. 네네네. 뭘로 해야지 뭐야 이거? 해보셨어요? 해본 사람으로서 네. 추천을 해드리자면 코럴 색깔 같은 거를 하면 발이 깔끔해 보여요. 그래요. 우선은 단정하고 깔끔한 게 좋죠. 코랄 코랄색 추천드립니다. 임재인 씨, 박시한 민소매 티 안에 무슨 색 티를 입어야 될까요? 하얀색, 검은색, 아니면 밝은색? 참고로 박스 티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 박스티 안에다가 민소매 티니까 안에 네. 티 안에가 보이는 거죠. 네네네네. 전 개인적으로 검은색이랑 빨강색을 좋아해서요. 그러면은 검은색 입으셔야지. 검은색, 남자가 검은색. 좋아한다는데. 껌빨. 그렇지. 패스. 네. 6109님. 다음 주부터 모 테마파크에서 귀신 알바를 해요. 귀신 분장하고 연기하는 알바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귀신의 소울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무서운 영화 좀 보시고요 일단.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이런 거 진짜. 나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잘 그 직업 정신 가지신 분들. 그냥 이 귀신이- 분장 자체가 너무 싫어. 분장 너무 하시는 무서워. 분들. 너무 무서워. 사실 분장이 거의 반 이상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렇게 맞아요. 뭐
딱히 귀신의 소울은 근데 자기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정신 놔버리면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을 놓은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네. 정신을 놓으세요. 그래요. 정신 다 놓으세요. 산 사람이 정신 놓으면 뭐 무섭죠. 네. 4224님 소풍 갈 때 치킨을 싸갈까요? 아니면은 닭강정을 사갈까요? 닭강정이 요즘 대세죠. 맛있죠. 맛있어요. 닭강정으로 가세요. 4209님 잠이 안 와서 향초를 키려고 합니다. 과일 향이 좋을까요? 플로랄 향이 좋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잠들 때는 과일 향 안 켜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달콤한 근데 것보다는 이 두 개 다 별로예요. 제 생각에는. 뭔가 조금 더 그 은은한 거? 은은하거나 아니면은 자연과 가까운 향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둘 다 틀지 마세요. 그리고 잘 때 향초 키는 건 안 좋아요. 맞아요. 자기 전에 꺼줘야 되기 때문에. 좋네. 네, 그럼 굳이 막 키지 마시고 그냥 아로마 오일 같은 거 목 뒤에 바르시길 바라겠어요. 현명해 아주 웬일이- 현명한 스타일이야. 웬일이야. 그런 거 많이 나 해보셨나 같은 봐.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예. 갑자기 공개 구원이야. 이 한밤중에. 외로우셔. 예. 자. 유지원님, 입술 뜯는 버릇 좀 고칠 방법 없을까요? 옥달님들이면 현답을 주실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도 입술 뜯는 버릇이 있어서 저도 좀 여쭤보고 입술을 싶네요. 뜯는다면 우선 입술 이렇게 뜯을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각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선 잘 때 꿀 바르고 이거 이렇게 랩 씌워 놓으면 다음 날 보호제도 잘 굉장히 바르고. 촉촉해지니까 그러면 뜯을 게 없어요. 요즘엔 어. 입술 팩도 막 나오던데. 그냥 그런 걸 하면은 좀 덜 그리고 예뻐지잖아요 또 입술이. 평소에 그치. 관리를 제대로 해라. 그렇지. 네. 꿀이면 또 자다가 이렇게 먹어도 되니까. 먹는 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배고파. 개미 꼬이는 거 아니에요? 개미 꼬이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데. 네. 꿀 바르세요? 네, 0601님. 집에서는 절대 공부 못 하겠어요. 많이 기다려야 하지만 시설 좋은 독서실에 다닐까요? 바로 등록할 수 있지만 시설 나쁜 독서실을 다닐까요? 이거는 시설과 상관없습니다. 공부하는데 어디가 중요하면 지금 향초도 키우고 향초랜다. 그거 다 키우고 하는 같은 거네. 사람은 아닌데. 공부도 초 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형사직원 그 그러시면.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그냥 시설 좋은데 가면은 괜히 마음만 편해갖고 저 오늘 MBC 구경한 것처럼 독서실 구경하게 되니까 그냥 안 좋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요.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네, 찾아가시길 좋습니다. 바라겠습니다. 7853님. 진주에서 서울 놀러 왔어요. 내일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경리단길, 반포 한강공원, 홍대는 갔다 왔어요. 딴 데 소개해 주세요. 서울 청계천 한번 저녁쯤에 가보시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동대문에 또 쇼핑몰도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고. 좋네요. 거기서 쇼핑몰도 쭉 보시고 뭐 동대문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청계천 산책로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전 남산도 좋은 것 같아요. 남산도 좋죠. 저녁에 되게 시원할 때 이렇게 막 걷고 아니면 드라이브 같은 거 해도 되게 좋더라고요. 남산도 좋다.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맞아요.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672님. 방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야 적당할까요? 매일 하면 너무 힘들고 가끔 하면 너무 더러워요. 3일에 당연한 3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세상에 이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 하면 너무 힘들고 가끔 하면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나 닭살 돋았잖아. 깜짝 놀랐어. 소름. 아니 근데 뭐 이틀 3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약간 그 방 청소면 우선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옷에서 날리는 또 그게 먼지들이 이렇게 뭉쳐서 다녀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 정도는 뭐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주고 위에 걸레질 정도는 한 5일에 한 번. 엄마가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옷 정리 같은 걸 잘. 아니요, 근데 그건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입고 벗을 때 먼지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먼지가 많은 곳을 주로 뭐 주로 은주 이렇게 씨 주로 많이 밖에 가시네요. 깨끗해. 흙바닥 같은 데 운동장에서 매일 운동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2953님 자기 전에 10cm 노래 들을까요? 어반자카파 음악 들을까요? 옥상 달빛 음악 들으세요. 예. 우문이 현답이네. 3381님 썸 탔다가 이제는 포기한 오빠가 계속 카톡하는데 답장해 줄까요? 아니 네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 썸까지 아니, 우리가 뭐 나시 색깔까지 정해주는 판국에. 민소매. 미안합니다. 아니 썸 탔다가 포기한 오빠인데 연락이 오면 그럼 그 사람 지금 아직도 타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요. 하기야. 그래요. 해봐요. 포기한 줄 모를 거 아니에요, 오빠가. 그렇지. 지금이 또 밀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한번 밀당 같은 당겨보세요. 거. 조혜빈님 지금 자몽에이드가 먹고 싶은데 편의점 가서 사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일 먹을까요? 편의점은 집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안 가 나 같으면. 너무 하지 마. 먼데? 응. 15분 물 드세요, 너무 멀어. 물.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먹고 자몽이다 생각하고 먹어요. 시큼하다 생각하고 지금 먹으면 또 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아우 15분 너무 피곤해. 잠 다 깨요 이거. 맞아. 가지 갔다 마세요. 오면은 또 30분인데. 그리고 피곤해, 너무 피곤해. 깜깜해 지금. 밤이 늦었어요. 그래요. 내일 드세요. 네. 내일 뭐 나가시면서. 자, 오늘도 별거 아닌 사연들 다 우리가 해결해 드렸고요. 네. 뿌듯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진호의 만약에 우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너를 그냥 지나쳤다면 우리 지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뭐 그 두 분이서 이 노래 너무 좋고 드라마 네. 너무 좋다고 계속 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드라마 봤던 거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네. 진짜 한 4-5번은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달라요. 그 감정이. 음. 그래요? 연애시대라는 드라마였는데 네네. 그 손예진 씨가 우선 너무 예쁘고요. 볼게요. 그럼 됐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리고 그럼 되겠네. 가족분들 사연 조금만 더 네네. 해드릴까요? 7665님, 오늘 처음 듣는데 별 고민을 다 해결해주네요. 원래 이런 거 별거 아닌 게 결정하기 힘들잖아요. 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결정장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장난처럼 그냥 보내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되게 작은 일인데 결정을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도 되게 많아요. 맞아. 저도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음. 윤보람님, 내일 소개팅 갈 때 셔츠에 치마 입을까요? 원피스 입을까요? 원피스? 왠지 원피스. 원피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약간 이름이 귀여워요. 보람 씨, 약간 귀여워. 지금 우리 약간 귀엽죠? 기억해둡니다. 윤보람 귀여워. 씨, 원피스 귀여웠어 이름. 보세요. 이상한 사람. 누가요? 나요? 나 이상했어 금방. 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충북에서 삐님이 보내주신 사연 네. 들려드릴게요. 제 고민은 다른 사람이랑 스킨십을 못한다는 거예요. 원체 사람 많은 곳도 싫어하고 달라붙는 것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가족들이랑도 적정거리 50cm 이상 유지하고요. 여자친구들과도 손잡거나 팔짱 끼는 거 전 절대 안 해요. 친한 친구들이 가끔 장난친다고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 너무 싫습니다. 그렇다고 막 대놓고 싫다고 화를 내거나 정색하고 무안 주는 타입은 아니에요.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성격이라 농담처럼 하지 마 하고 넘기는데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은 제가 불편한가 봐요. 한 번은 저한테 너 어렸을 때 사랑 못 받고 자랐냐? 그런 애들이 스킨십 싫어한다더라. 이렇게 면전에다 말해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많이 못하고 자란 건 맞거든요. 하지만 이런 소리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끔은 저도 제가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은 나랑 스친 것도 싫은 거야? 혹시 내가 싫어서 그러니? 이렇게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과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스킨십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스킨십을 어려워하고, 스킨십이라는 게 꼭 이게 뭐 남녀 간의 스킨십이 네네네네. 아니라 그냥 사람 간에서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친구끼리 남자 여자끼리 이렇게 또 팔짱 끼거나 어깨 동무한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특히 여자는 정말 맞아요. 많죠. 어때요? 그 여성분들은 네. 좀 같이 다니거나 그럴 때 팔짱 많이 끼고 그렇잖아요. 팔짱도-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손 많이 잡고 다녔던 것 같아요. 손은 아니고 저희는 뭐 이렇게 한 팔짱. 5명이 같이 팔짱을 복도다 점령. 점령, 복도 점령.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일 것 같은데. 네,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 제 친척 동생은 막 땀이 되게 많진 않지만 뭐 어느 정도의 다한증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네. 좀 이렇게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인데 그 친구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막 장난삼아 손 잡고 막 잡으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외국에서 지냈던 아이인데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모
이모가 내 손을 잡으면 이모도 불쾌해지고 나도 불쾌해질 수가 있어. 왜냐면 내 손엔 땀이 약간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부터 되게 외국에서 온 것 같은 말투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정확하게 알아듣고 이제 뭐 그냥 뭐 어깨만 잠깐 이렇게 만진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분 상하지 않게 내가 기분 상하는 이유 그리고 상대방까지 불편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바로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불편한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킨십이 싫은 거 내가 왜 싫은지 그냥 싫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건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거니까. 네네네. 지금 B님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것 자체를 너무 막 숨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사람이랑 이렇게 부딪히고 스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고 힘들다라고 주변인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좀 사실 스킨십으로 정말 많은 걸 교류하진 않잖아요. 스킨십보다 그쵸, 말과 이야기와 표정과. 눈빛과 표정으로 더 많은 걸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진실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눈다면 주변인들은 이해를 맞아요. 해주지 않을까. 진짜 친구들은 이해를 해주겠죠. 네. 근데 아까 전에 너 어렸을 때 사랑 못 받고 자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야 친구는 그럼 너는 그렇게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나는 많이 받고 자랐다? 막 이런.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러냐? 아무튼 그런 잘하는데? 친구라면은 네. 그런 친구라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치. 이렇게 상처 주는 친구는 친구도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가 민망하다고 해서 남한테 뭐랄까 그 민망함을 또 똑같이 면박으로 막 이렇게 주는 사람은 별로죠. 그쵸. 완전 별로죠. 물론 이거. 내가 민망할 수 있어요. 나는 호의로 이 사람한 어깨를 두드렸는데 야 진짜 잘했으면 갑자기 이렇게 다 어깨를 툭 치면 그래 이렇게 순간 얘기하면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섭섭할 수는 있지만 그럼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치. 아 미안해 네가 그런 줄 몰랐는데 사실 나는 그냥 기분 별로 좋으라고 웃겨. 칭찬의 의미였어. 네가 그 신경 쓰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한번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사실 다한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스킨십을 힘들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난리나. 아유, 아유, 저분 진짜 위험한 약간 땀내 분이네. 나는 것 같은데요. 저분 위험하신 분이네. 그래서 저는 대신 뭐 손을 잡거나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야 나 손에 땀 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 손에 땀 나나. 그래서 네가 말려봐. 그러니까 불어봐. 오히려 이렇게 하면 어. 진짜 편하게 다 할 수가 그러게요. 있어요. 호호 해봐 불어봐.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인 것 이상한 사람 같아. 맞습니다. 문자 읽어야지. 유지원 예. 씨가요. 저도 스킨십 진짜 싫어해요. 정말 친한 사람까지는 조금씩 노력해 보세요. 옷깃 잡는 정도부터라도 시작하면 괜찮아져요. 좋은 것 같아요. 옷깃 잡기. 귀여운데? 그래도 좋은 어느 것 같아. 정도 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글쎄 스킨십이 너무 그냥 질색하기 싫은데 그걸 꼭 해봐요. 이거는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뭐 본인이 좀 어색함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면 네. 익숙해지면 좀 좋아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는 좀 본인도 의식을 해서 한번 해봐라. 편한 사람들에게 네. 해보라라는 말씀이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뭐 동성 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 네. 자연스러운 그 스킨십이 좀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B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네네네.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접촉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천천히 좀 나아가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송지수님, 저도 그런 편인데 친구가 계속 손 잡으려고 하면 전 몸에 열이 많아서 덥다고 빼요. 맞아요. 뭐 이것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몸에 열이 많으면 네네네네. 힘드니까요. 노한솔님이요. 일단 싫다는 생각부터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스킨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 옷깃부터 잡는 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것 어느 같아요. 정도 노력을 하면서 네네네.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이겠죠. 0430님, 부모님 사랑 이야기는 무시하세요. 삐님, 전 사랑 엄청 받고 화목한 집에서 자랐지만 스킨십 싫어해요 하셨습니다. 그쵸. 그래요. 가정 환경이나 뭐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 이런 것들이 물론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100%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못된 거죠. 맞아. 잘못된 거예요. 못됐- 가족 얘기랑 어렸을 때 얘기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되게 민망했었던 거겠죠. 그렇겠죠. 뭔가. 자, 뭐 또 삐님을 위해서 네. 그 추천곡 받아야겠죠. 추천곡. 이거는 제가 저한테 할게요. 그러면은 추천곡을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아까 세진이 말대로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뭔가 이렇게 뭐 손 잡는 것부터 뭔가 친구를 안아주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안거나 이렇게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10cm에 안아줘요라는 공교롭게도. 네. 왜 공교롭지? 예. 대놓고 그렇다면 대놓고 10cm의 노래를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뭐 안아줘요. 네. 딱 맞는데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스킨십 그 프리허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네. 그 안음, 포옹이라는 거에서 네.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또 있으니까 맞아. 말로 표정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분명 또 스킨십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엄마와 드리고 아가처럼. 싶네요. 그래요. 따뜻한 마음을 좀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니까요. 백정현님, 전 여자라 그런지 스킨십 좋아하는 편인데 주변에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있을 땐 좀 의식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고 주변 친구들도 조금씩 양보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정답이죠 이게.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고 맞춰가는 게 사는 거죠. 맞아요. 그래, 친구분들에게 한 번씩 얘기해 보십시오. B님. 본인도 조금씩 다 이해할 노력을 거예요 진짜. 맞아요. 해보고요. 음. 그래요. 자, 이 노래 들어야겠죠. 10cm의 노래 들으면서 또 이제 두 분 보내드릴 건데요. 오. 기뻐요? 괜찮았어요. 되게 아니, 기뻤던 아니. 것 이번 같은데. 거 아니에요. 괜찮지 않았어요? 아쉬움. 아니 그 소울 있었어요. 있었죠. 네. 오늘은 어떠세요? 뭐 기억에 남는 사연 이런 거 있으세요? 많죠. 굉장히 많고요. 뭐 네네. 2개밖에 안 읽었는데 뭐. 아유, 아유, 짧은 문자 거, 짧은 짧은 거지. 거지. 껌발. 아까 저기 얘기했던 것 중에 이 네.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어머니는 딸을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연. 첫 번째 사연. 맞습니다. 서울로 맞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그래요. 한쪽 귀퉁이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어머님은 한번 잘 설득해 주세요.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음. 푸른 밤에도 알려주시고요. 네. 그러게요. 후기. 자, 뭐 그러면 이 노래 그 마지막 추천곡 10cm 안아줘요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두 분. 안녕히 계세요. 비 오는 날 어느 그날 밤 같은 우산 아래 약속한 주기로 했던 거 잊었나요? 힘이 들고 한 곡 더 들을까요? 옥상 달빛의 보호해줘 듣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그렇게 슬퍼하지는 마. 계절한 듯이 꼭 눈을 감고 장난친 거라세.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흔히 청소년기를 경계인이라고 하지만 아줌마인 나 역시 단시간 근로를 하는 직장인과 전업주부의 경계인으로 살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리 바쁘기만 한지 모르겠다.
처음엔 그저 내일이 생겼다는 게 좋기만 했는데 이젠 단순 업무만 주는 회사도 직장을 가진 여자로 봐주지 않는 집도 모두가 싫어진다. 집에 오면 밥 못 먹었다는 부모님과 아이들, 식탁 위에 먹을 게 없다고 구박하는 신랑, 회사에선 어디에도 낄 수가 없는 나, 직장도 아니요 직원도 아닌 그런 것이다. 청소년기를 지난 지 한참인데 난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 길의 끝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사는 게 참 힘든 밤이다. 내 그리웠던 날들이 네,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노영주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최백호의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정민경님, 와, 우리 아버지가 자주 들으시는 노래네요. 이 노래가 푸른밤에서 나오니 정말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최백호 선생님 정말 좋은 음악 많이 있으시고 목소리에 그 시간이 느껴지지 않나요? 방금 들었던 노래에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재훈님, 쫑디 엄마랑 같이 듣고 있는데요. 엄마가 쫑디 선곡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세요. 가족분들과 많이 듣고 계시군요. 푸른밤 늦은 시각이어서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같이 찾아주시고요.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사연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4219님, 청소년기를 지나도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질문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언젠가 그런 어려움도 끝이 있고 빛이 보일 거예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걸 알게 될까요? 전 아직 몰라요. 내가 이걸 결국에 알게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냥 평생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또 평생 변화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서 사람은 언제나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색을 보내주신 분도 청소년기 어른 되시고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고 그리고 다시 직장인과 전업주부의 모습을 함께 띄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들이 가족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좀 믿음을 주고 좀 쉴 자리가 되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익숙해진 상황이어서 투덜거리고 반찬이 왜 이러냐 그러고 밥 못 먹었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서로의 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1669님, 엄마 생각이 나는 사연이네요. 새삼 제가 엄마 마음 쉴 곳을 더 좁힌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돼요 하셨습니다. 좀 그래도 어머니 생각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게 되게 대견한데요. 분명히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더 좁아졌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더 없어지시고 마음에 빈틈이 없어졌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넓혀드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안정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보시고 방법적인 부분은 제가 크게 조언을 못 드리겠지만 그 심적인 부분에서는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가 가족에게 쉼터가 되고 또 가족이 날 쉼터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요. 자, 오늘 사연 주신 노영주님께는 화장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0159님, 매일 꿈꾸라까지 듣고 자는데 오늘은 푸른밤까지 듣고 있네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밤 함께 해주시고 2시에 주무시는군요. 이제 곧 2시인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뭐 피곤하다 이런 오늘 너무 졸려요 이런 미니나 문자 오면 제가 자지 마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피곤할 땐 주무시고요. 하루의 마지막을 그냥 푸른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전 되게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연주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사노바 연주곡이고요.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매티우나 세라 아체나라는 곡입니다. 이태리어로 어느 날 밤의 만찬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5시 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울지 말고 잠이 들면 아침에 가 날아들 거야. 오늘 방백. 자고 세면 임화. 자고 세면 이변을 꿈꾸면서 나는 어느 날이나 무사하기를 바랬다. 행복되려는 마음이 나를 여러 차례 죽음에서 구해주는 해를 잊지 않았지만 행복도 즐거움도 무사한 그날 가운데 찾아지지 아니할 때 나의 생활은 꽃진 장미넝쿨이었다. 그만 인젠 살려고 무사하려던 생각이 믿기 어려워 한이 되어 몸과 마음이 상할 자리를 비워주는 운명이 애인처럼 그립다. 푸른밤이 거의 마무리될 이 시간쯤이면 이미 침대에서 잘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고된 하루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오늘 힘들었던 일, 고민들, 복잡한 감정들 자는 동안 모두 없어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은 소식만 들리게.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요즘은 나쁜 소식만 들려와서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밤 자고 일어나서 내일 날이 새면요 장미꽃이 탐스럽게 핀 넝쿨처럼 조금 더 평화롭고 따뜻한 소식들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에릭 베넷의 Still With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